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만 역시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연합리젠 2024의 연습이라는 명칭이 붙은 중국의 연합훈련은 대만을 한가운데에 두고 주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중국군 대변인은 이 훈련은 독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동부전구의 훈련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성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 도모 행동을 강력히 응징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중국이 말은 이렇게 세게 하면서 실제로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대비해 훈련하는 영상을 보면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반면 마치 전쟁난 듯한 한국의 육해공 연합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이 만든 이 요격미사일 체계에 안팎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대체 어떤 요격미사일인지, 중국이 조롱받고 있는 훈련 영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라이 당시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당시 중국군은 라이 부총통의 미국 방문 후 귀국에 맞춰 6회 공군을 총동원한 훈련을 통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은 총통 취임 사흘 만에 사실상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23일 공식 SNS를 통해 이틀간 대만 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추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6회 공 로켓군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말로만 대만 침공을 준비한다며 대만 주변에 함정을 파견해 둘러싸기만 했지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 훈련과 다를 게 없었고 마치 국군 홍보 영화 같았을 뿐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해군의 실제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해군과 육군, 공군이 함께 동해해상에서 해군 1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적 도발에 대한 6회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 춘천함, 전북함, 홍대선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 P3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작전 헬기, 육군 AH-64E 공격 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공,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 함대함 유도탄 해성원이 실사격을 했는데 이들 한국 무기들은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길이 122m, 2800톤급 전투함인 춘천함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그 순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무인 표적기가 빠르게 돌진해옵니다. 적이 발견됐다는 명령에 따라 승조원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전투함에서 공중의 목표물로 향하는 유도미사일에는 최종 발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은 자리부터 하얀 궤적을 그리며 수직으로 떠오르고 이내 궤적을 끼우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함대공 미사일은 국산 기술의 해공이었습니다. 홍대선함은 바다에서 도발하는 적선을 향해 유도탄 해성원을 발사하는가 하면 전북함은 육지에 있는 적에게 함대지 유도탄 해룡을 적중시키며 국산 유도무기 훈련으로 모두 성능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도탄 교전 능력과 더불어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까지 참여해 합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무기는 해궁이었습니다. 해궁이 발사된 춘천함에는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돼 무기체계 성능과 승조원의 숙달 수준 등을 단계별로 확인했는데요. 이날 해군은 해궁, 해룡, 해성, 하푼 등 4종 유도탄을 실사격하며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냄으로써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31년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평가 수준을 높여서 해외에 수출하는 함정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과 같은 한국군의 훈련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특히 실사격 100% 명중이라는 놀라운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공은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로서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K방산의 다음 주요 주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공은 한국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미국 레이시온의 램이라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한 유도무기입니다. 2023년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산 함대공 요격미사일 해공의 첫 품질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상 유도무기 해공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의 표적에 모두 명중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냥 명중시킨 게 아니라 해군 신형 오이암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을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공은 적 고기동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측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유도무기입니다. 측추력기는 천궁2 국산 요격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 한국이 그런 요격미사일 체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해공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에 한국형 수직 발사기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공은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으며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이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공이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입니다. 해공은 무선주파수, 연령상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는데 무선주파수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연령상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정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도 가능합니다. 해공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 체계 미사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북장사정포 요격체계 램드 요격미사일은 해군 미사일의 탐색기를 간소화하는 형태로 교체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표적 탐지 능력은 높인 해군 개량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된 이후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LIGNX1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디펜스 서비스 아시아 2024에 참가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함대공 유도무기 해공,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주력 유도무기와 첨단 대포병, 레이더 체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은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국방력 강화 전략에 따라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천궁2와 해공 프로모션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국에 연이어 수출되며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검증받은 바 있고 해공은 현재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싱가포르에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작년에 함정 장착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마쳤습니다. 경쟁 상대는 튀르키예인데요. 한국 해공이 유도무기의 정확성 등 기술 수준에서 튀르키예보다 우위에 있고 아시아에서 실전 운용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